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씨, 윤미향 당선자와의 만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만난 내용이 민주당에서 흘러나왔고, 마치 이 윤미향 씨를 이용수 할머니가 용서를 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그러니까 따뜻이 맞아서 안아줬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이 나왔죠. 그래서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또 기자회견에도 내가 25일날 이용수 할머니가 25일날 기자회견하니 그때도 오라 이렇게 했으니 서로 화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용서한 것이 아니다.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용서를 비는 건지 분간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25일날 기자회견 오라고 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 같이 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갑자기 이 회계 감사가 먼저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다시 감싸기 쪽으로 지금 돌고 있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윤미향 파동, 윤미향 개인의 어떤 이 기부금을 오히려 다른 곳에 사용하고 본인이 이 횡령을 한 이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정의기억연대 그 전신이죠.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초창기 멤버들이 12명이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 이런 것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윤미향 씨를 감싸고 있는데, 윤미향 씨가 정대협 설립 시 간사로 시작해서 사무총장 대표직까지 오직 정대협 운동의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어쨌든 30년 동안 그 정대협의를 했다는 거죠. 정대협의를 할머니들을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이 기부금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초창기 선배들, 정대협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은 단지 수동적인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활발한 인권운동가가 되었다. 할머니들 자체가 인권운동가다. 그러니 할머니에게 돈 쓰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활을 보살피는 것이. 그러면서 정대협의 재정이 피해자 생활 지원에 전부 쓰이지 않았다는 비판. 이 비판은 할머니들을 오히려 서운하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주장이죠.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다 왜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할머니들을 서운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은 투사니까,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 뛰는 투사들이니까는 할머니들 개인은 희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계속 이야기하죠. 할머니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때도,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 때도 계속 그 피해자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윤미향 씨도 그렇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발판으로 해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피해자들을 발판으로 해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당장 문재인 정권부터 이 문제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죠. 출범 초기에 2018년에 윤미향 씨와 이용수 할머니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마치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적폐몰이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윤미향 씨,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활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분노를 표출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18분 살아계시는데 지금까지도 1990년에 이게 정대협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떤 이 문제 해결을 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전혀 문제 해결은 된 것은 없고 그냥 할머니들은 계속 돌아가시는데 윤미향 본인만 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느냐. 그리고 뭐 지금 당선됐죠. 왜 당신 혼자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정대협을 그 발판으로 삼은 것은 윤미향 씨뿐인 것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자, 지금 할머니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은 정치권에 진출을 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청와대 참모도 하고 이렇게 한 정대협 출신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혹은 국회에 가서 또 뭐 장관직에 가서 이 정대협 문제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걸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 발판으로 정계, 관계, 청와대를 다 진출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냥 발판으로 삼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정대협 공동대표를 1998년부터 맡았던 인물인데 지은희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씨가 정대협 공동대표를 맡다가 장관이 된 인물입니다. 지은희 씨 프로필을 제가 양력을 보니 뭐 1980년대에 여성운동을 좀 했습니다. 뭐 여성평화회 공동대표, 여성사회교육원 본장 이런 여성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 정대협이 설립이 되니까 거기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자, 이 정대협 공동대표를 맡고 나서부터 지은희 씨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당장 맡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장관까지 됐습니다. 자, 이 지은희 씨도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 정대협 초기 멤버들의 성명, 입장 발표,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올려서 윤미향을 두둔을 했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으로는 국회의원 5선을 한 이미경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미경.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을 하고 있죠. 이미경 씨도 처음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이런 여성운동을 하다가 1980년대에 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 홍보위원장을 맡습니다. 홍보위원장을 맡고 바로 그 96년에 치러진 15대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아서 은평구 갑 공천을 받아서 이 19대 국회까지 내일 5선을 했죠. 5선을 하면서 제가 찾아봤지만은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온 힘을 노력을 다 쏟은 그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 5선을 하는 그 발판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습니다. 신미숙 씨는 원래 이미경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고 그때 정대협과 인연을 맺어서 정대협 실행위원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초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었죠. 균형인사비서관. 그래서 언론에 자주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환경부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간부들을 전부 찍어내고 그 자리에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갖다 심어놓는 그 산하기관 같은데 공공기관에 그것 때문에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미숙 전 청와대 그 비서관도 정대협 실행위원 출신입니다. 자, 이 정대협이 1990년 발족하고 나서부터 계속 정관계에 진출을 하고 청와대까지 진출을 하는 것은 이 진보 진영에서 이 정대협 활동이 마침 여성운동의 상징처럼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소홀해졌습니다. 다 소홀해지고 그냥 정대협 또 그 이후에 만든 정의기억연대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길로 나가는 그 코스가 돼버린 것이죠.
그 윤미향 씨도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을 했던 겁니다. 그 답습을 했었는데 이것이 정대협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은 이번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그 전에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이른바 공인 위안부 피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하셨죠. 고 신미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33분이 성명을 냈습니다. 위안부 2번 올린 정대협 문 닫아라 이렇게 하면서 정대협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고 또 모금 금지 소송 이런 것까지 냈습니다. 그때 이 정대협 문 닫아라, 위안부 2번 올린 정대협 문 닫아라 이 성명을 보면은 지금과 상황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치인으로 둔갑해 간 이미경과 지연이를 포함해서 정대협의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주장해온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법적 보상을 위해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004년 지금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벌써 이 이미경, 지연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우리를 다 발판으로 삼았지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3분이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돈 쓰지 않으니까 어차피 모금하지 마라 모금 금지 소송까지 냈죠.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16년 지난 이 시점에 윤미향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 그때 당시 신미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분들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쏟고 있다. 돈을 정말 기부를 봐서 우리에게 쓴다고 기부를 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않고 본인들의 본인들이 살 국리만 다 하면서 정치권으로 관계로 청와대로 진출한다. 그 지적을 16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이번에 윤미향 씨를 향한 이용수 할머니의 뼈아픈 그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할머니들 지금 18분 살아계시죠.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할머니들을 위한 정대협, 정의기억연대라기보다는 그들만을 위한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성들뿐이 아니고 정대협이나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정치에 이용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